평가 기준이 외부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평판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이미지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나를 좋은 사람으로 봐주어야 완성이 되는 이미지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인생의 삶의 콘텐츠가 자기의 것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좋다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하기 싫어서 하지 않고 이런 기준으로 어떤 행동을 했을 때는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그게 나만의 것이 되거든요. 내가 직접 느껴보고 만져보고 냄새를 맡아보고 해야 그게 나의 경험이 되는데 남들이 좋다라고 하는 거를 따라하면서 그 행동을 하게 되면 그거는 자기의 것이 안 되게 됩니다. 자기의 것이 안 된다는 거는 그 경험에 축적이 안 되고 그러면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이 사람한테 진정성이라는 것을 느끼기가 어려워져요. 두 번째 특징은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그 자리를 예의가 메꾸게 됩니다. 자기 삶의 콘텐츠가 자기 게 아닌 사람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지 못하는데요. 요즘 유행하는 러닝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요즘 사람들이 다 러닝을 하기 때문에 나도 러닝 한번 해봐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뛰어보니까 좋더라, 땀 흘리니까 상쾌한 기분이 들어서 좋더라, 여러 사람들이랑 뛰니까 침묵을 다질 수 있어서 좋더라, 이 정도의 수준까지밖에 깊이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같은 러닝을 하더라도 내가 원해서 이 러닝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나한테 뛴다라는 게 이런 의미인 것 같아. 내가 뛰어보니까 나한테는 이런 운동화가 잘 맞는 것 같아. 혼자 뛰는 것보다는 여러 명이 뛰는 게 나은 것 같아. 혹은 혼자 뛰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런 식의 자기의 그 삶의 콘텐츠가 되거든요. 그렇지만 자기의 콘텐츠가 부족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할 때 겉핥기식의 대화가 계속되기 때문에 상대방과 공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에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나랑 동일한 생각을 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네 말이 맞다, 아 진짜 좋았겠다, 슬펐겠다, 리액션을 잘해주는 거를 공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그거는 진짜 공감에 대한 정의가 아니고 진정한 공감이라는 거는 내 이야기와 너의 이야기가 만나서 서로 교류를 하고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이 되거든요. 근데 상대방과 내가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공감이 가능합니다. 그 이야기가 진짜 내 것이라면요. 나는 러닝에 대한 진정성 있는 대화가 가능한데 너는 러닝이 아니라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다. 그랬을 때도 나는 이러이러한 계기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게 됐고 나한테 근력 운동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충분히 진정성 있게 발휘를 해준다면 다른 종목을 이야기할 수 있어도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공감 능력이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게 되면 그 빈 자리를 단순히 예의로만 채우게 됩니다. 아 그러시군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적절한 거리를 두는 형식으로 그 공간을 예의가 대체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나의 되게 깊은 사생활, 나의 일상적인 영역까지 이 사람을 공유하고 싶고 끌어들이고 싶고 굉장히 끈끈하고 친밀한 사이가 되고 싶은 사람 중에서는 예의 바른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일로서는 괜찮고 적절히 서로 형식과 예의를 갖춘 사이로는 이 사람은 괜찮다라고 할 수 있지만 내 인생에 내 삶의 곁에 오래오래 두고 싶은 사람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척 하려다가 결국 혼자가 돼버리는 것이죠. 아무래도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기의 삶의 가치 평가 기준이 외부에 있다 보니까 외부에서 지금 좋다고 하는 것, 지금 유행하는 것, 지금 대세인 것에 편승하고 싶은 욕심이 많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으로 봐줄 거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인데요. 가치 평가의 기준이 외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려는 욕심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대세에 편승해야 내가 좋은 사람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데요. 근데 그 대세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또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그 대세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만약에 회사에 있다. 그럼 회사에서 좋은 상사라는 거는 회사에 또 기준이 있는 거고, 가정에서 내가 좋은 부모님, 좋은 자식, 혹은 운동 동호회 갔을 때 좋은 운동 파트너, 이런 식으로 좋은 사람이라는 기준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하고, 그리고 내가 A 집단에 있을 때는 좋은 사람이지만 그 기준을 똑같이 B 집단으로 가져갔을 때는 좋은 사람이 되리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잠들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크고 작은 조직에 계속 속하고 그 집단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쫓아가려다 보면 모든 집단에서 좋은 사람이 아니라 어느 집단에서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 혼자가 되는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자기 삶의 가치평가가 외부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기 가치평가의 기준이 외부에 있으면 나쁘고 내부에 있으면 좋고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서로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설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구분을 지었는데요. 놀심 채널에서 꽤 자주 설명이 나오는 것 중에 음수적으로, 양수적으로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거기서 빗대어 표현을 하자면 가치평가의 기준이 외부에 있다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나한테 부정적으로, 음수적으로 상황이 풀렸을 때는 자기 삶의 컨텐츠가 없어지고 또 진정성이 결여되면서 다른 사람과 공감을 할 수 없게 되고 예의만 차리는 관계가 되면서 결국 나는 많은 사람과 가까이 지내지만 그 중에 그 누구도 나의 일상을 깊숙한 일상까지 공유하고 싶은 사람은 점점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군중 속의 고독처럼 외로운 사람이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착한 아이 콤플렉스를 끊고 조금 더 나답게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과 조금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나눠볼 수 있는데요. 우선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활동하는 것과 성취하는 것을 혼동하지 마라. 이 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존 우든이라는 미국의 전설적인 대학농구 코치가 했던 말인데요. 존 우든이라는 사람은 UCLA의 그 대학농구 팀을 맡으면서 거의 10번의 대학농구 팀의 우승을 했었고 또 무려 88연승이라는 깨지기 힘든 기록을 또 세운 명감독으로도 뽑힙니다. 농구 경기에서도 그렇듯이 단순히 땀을 많이 흘리고 슛을 많이 연습한다고 해서 좋은 경기가 나오지는 않아요. 개개인이 각자의 선수가 내가 이 순간에 왜 패스를 하고 왜 리바운드를 받으러 가고 내가 왜 이 순간에 교체가 되고 더 나아가서 이 경기 아니면 이 농구가 내 인생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선수들이 한 팀에 모여 있어야 진정한 팀워크가 발휘가 되고 경기력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존 우든이라는 감독이 별로 저조한 성적에 있었던 UCLA 농구팀을 최상위 명문 팀으로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얘기를 똑같이 적용하면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 활동을 해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좋은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 이런 활동을 하면서 이런 취미를 가지면서 이런 일을 하면서 이런 사람을 만나면서 끊임없이 좋은 것을 하고 싶다.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라는 활동은 많이 하는데 그 활동이 단순히 그냥 농구 코트에서 열심히 왔다 갔다 뛰어다니는 것처럼 활동에만 그치게 되면 그거는 진정한 성취로 이어지질 않습니다. 여기서의 성취는 앞서 말씀드렸던 콘텐츠로 비유를 할 수가 있는데요. 많은 걸 하지만 그게 내 것으로 될 때까지 꼭꼭 씹어 삼켜서 소화를 잘 시켜서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그거는 성취로 이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단순히 일시적인 시도, 도전에 그치고 그냥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한번 해봤다. 거기까지 활동의 의미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 활동이 이제 성취로 이어지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정성을 잃게 되고 또 진정성이 없으니까 당연히 깊이 있는 대화가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진짜 이야기를 내가 들을 수 있는 준비도 안 되고 내 이야기도 내 진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예의만 차리는 관계로만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일수록 자기가 하고 있는 활동이 활동에만 그치는지 아니면 내가 이 활동을 함으로써 어떤 성취를 이루고 있는지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장기적인 목표는 좋은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기준을 자기 자신이 세워야 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구가 많은 사람들은 가치평가가 외부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좋은 사람이라는 기준을 내면에서 생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기준 자체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그룹에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 다 바뀌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뭔가 불변의 진리처럼 어느 곳에서든 좋은 사람일 수 있는 절대적인 법칙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우는 좋은 사람이란 이런 것이다. 내가 좋은 사람으로 사람들한테 보여지기 위해서는 이런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준을 스스로 세워야 되는데요. 그 기준을 스스로 세우기 위해서는 다시 자기 삶의 콘텐츠를 자기 것으로 채우고 그 삶의 콘텐츠를 세우는 과정에서 내 이야기로서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진정성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예의가 아닌 공감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어디서든지 간에 환영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가치평가가 외부에 있는 사람과 가치평가가 내부에 있는 사람을 잠깐 나눠서 말씀드렸는데요. 가치평가의 기준이 외부에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 스스로 내면에서 나오는 기준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자기 가치평가가 또 내면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내면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내 내면의 기준이 맞다. 이게 나한테 잘 맞는 나다운 기준이다라는 것을 외부의 사람들한테 결과물로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서로 다른 방식이고 다르게 작동하는 삶의
조언이자 아니면 심리학이 생각하는 각자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한테 필요한 솔루션이 되는데요. 오늘은 좋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평가가 외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심리학적인 솔루션과 존 우든이라는 미국의 명감독이 했던 명언을 비유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